여러분,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김기현 의원을 제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출마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 선거 출마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요 후보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축제처럼 치러져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그렇게 탄생한 대표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정당을 이끌고 미래를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부탁을 드렸다고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년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수도권 역할론에 대해서는 아주 즉답을 피한 오세훈 시장입니다. 자, 오 시장은 말이죠, 지자체장으로서 총선과 직결된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말이에요. 내가 속한 정당인 만큼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는 게 바람직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오늘 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수도권 출신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와야만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저절로 깔아놓고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에 이런 셈법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김재구가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그러니까 통화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 시장은 이런 말 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나 오세훈이가 만났을 때 조금 신중론을 폈고 출마를 말렸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엔 좀 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나경원 전 대표한테 얘기를 했고, 그런 권유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만났을 때 출마하지 말라고 한 점, 이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통화를 한번 했다고, 그렇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지난 15일날 김기현 의원을 만났죠. 그리고 16일날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고 17일날 안철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대표 출마가 거론되던 유력 3인방 모두 다 만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 의원과 나 의원이 만난 9일 뒤인 25일날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자, 국민의힘은 오늘 3월 8일날 당대표 전당대회 합니다. 저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전제가 수도권에서 나온 후보가 전당대회 승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을 곁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글쎄요, 오세훈 시장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부분에서 총선에는 수도권 역할론을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윤상현, 나경원, 이 세 분이 수도권 역할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불출마를 강요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독대했을 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아마도 수도권 역할론에 아주 걸맞는 그런 후보, 윤상현, 안철수 두 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을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새무리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홍준표 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엄청 심하게 저격을 오늘 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저격하다가
불출마 선언하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을 쳐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안철수로 쳐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작심하고 안철수 의원한테 엄청난 저격을 해대는 홍준표 시장의 속내는 뭘까요? 정말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당이 미래 권력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는 순간 당내 분열과 호언열은 시작될 것이고 그 정권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처음에 전제를 깝니다. 이렇게 SNS에 글을 써요. 그리고 당권 주자이자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누구요? 안철수 의원을 빡세게 저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정치하는 사람 저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대구시장이나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중앙당 전당대회까지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김기현 외에 모든 사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편파적 아닌가? 정치 구단이라는 분이 오늘 홍 시장님이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정책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전제를 딱 깔아놔요. SNS다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7년 7월 달에 치열한 경선 끝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됐고 박근혜는 낙선을 했다. MB는 반노무현 분위기 덕에 쉽게 대통령이 됐고 당에 남아있던 박근혜는 그 후에 사실상 당을 장악하고 미래 권력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홍 시장님이 이명박계 박근혜계를 완전히 편가르게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당의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홍 시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구시장 하시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십니까? 앞으로도 대선이 한 4년, 5년 4년 이상 남았는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그냥, 나한텐 적이다. 다 그냥 칼질합니까? 국민, 당원들 그렇게 쉽게 옛날 같지 않습니다. 가재 개붕어가 아닙니다. 자, 홍 시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네. MB는 대통령 재임 중에 단 한 번도 박근혜를 의식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친위 세력을 내세워서 당을 장악하고자 수차례 시도를 했으나 대중적인 인물 부재로 여의치 못했다. 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 행정수도 이전 대신 서울대학교 이전과 대기업 이전을 세종시에 하겠다고 내걸었는데 누가? MB가? 박근혜는 한마디로 이것을 거부했고 그때를 고비로 MB는 사실상 허수아비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아주 칼질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 뒤끝이 장렬했던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권이 탄생이 되자 박근혜 정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MB 정권을 노리고 포항제철 털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패쌈을 붙여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 완전히 사이를 깊게 코를 패워놓습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님 그것을 이런 잣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정치했던 것을 계승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렇게 막 왼수지간을 만들어놓는 홍준표 시장님의 의도는 뭘까요? 대권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시장님 하시면서 대구시장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구 시민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홍 시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포항제철 털기에서 박근혜 정권은 MB 잡기는 실패하고 포항 국회의원이었던 이상득, 이병석만 잡아넣었다. 정치판에서 본선보다 뒤끝이 더 심한 것은 당내 경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실증적인 사건이었다. 이러면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님과 대립 구도를 가질 것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온당치가 않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또 해요. 홍준표 시장이 이명박과 박근혜 사건에서 보듯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당원들은 크게 염두해 둬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번 전당대회는 아직
착근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지금 아주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옛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나쁜 점만 단점만 소환해가지고 반 갈라치기 하면서 안철수를 저격하는 이런 태도의 대구시장님, 정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참 의문이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감정이 많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니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혼란에 빠집니까? 안철수가 인수위원장 했어요. 오세훈 단일화 했습니다. 대통령 단일화 했어요. 좋은 일만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당원입니다. 당대표 출마해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려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홍 시장님 본인이나 챙기십시오. 자, 나경원 때려서 분위기 잡아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윤핵관들과 쳐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차례가 안철수입니까? 안철수 지금 쳐내기 시도를 맨 처음에 지금 행동대장으로 총대를 미는 겁니까? 곧 이제 다른 분들도 또 안철수 쳐내기에 합세하겠네요. 그게 정치입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안철수는 더 단단히 굳습니다. 아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안철수 오늘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 역전시켰습니다. 오늘요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차기 국민의힘 대표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그냥 앞섰습니다. 안 의원이 김기현 후보보다 엄청 많이 앞섰는데 나경원 불출마 효과를 엄청 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RN서치가 27일, 28일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당 대표로서 가장 적합한 국민의힘 대표는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안 의원이 39.8포인트가 나왔고요. 김기현 36.5포인트가 나와서 3.3포인트 안철수 의원이 앞섰습니다. 늘 뒤쳐졌었잖아요. 그리고 요 직전 조사에서 안 의원이 19.8, 김기현 23.5. 그때는 한 5포인트 차이가 김기현 의원이 앞섰는데 지금 거의 8포인트 넘게 지지율이 올라간 거죠. 결론적으로 안철수 39.8, 김기현 36.5. 이래서 안철수가 현재 1위입니다. 처음으로 1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 20포인트를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어쨌든 뭐 안철수 의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의원이 나경원 의원 불출마를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오세훈 의원이 수도권 역할론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역할론 안에는 안철수가 들어있다. 난 그렇게 봐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7.2포인트를 얻었고요. 조경태 의원이 3.4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2.4포인트를 얻었고요. 아직 강신업 변호사님은 순위에 아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분발하십시오. 강신업 변호사님. 자,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42.5포인트 얻어가지고 1위고요.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 40.4. 이렇게 지금 정의당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지지율 아주 마음이 썩 드네요. 어쨌든 오세훈 의원이 오늘 그런 말을 했고 우리 나경원 전 의원께서는 내가 당 전당대회에서
정확하게 할 역할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게는 문자가 왔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김기현 의원님도 열심히 뛰고 계신데 어쨌든 안철수, 김기현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 되는 건 사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되든 김기현 의원이 되든 우리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그 분과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이 잘 맞아서 대한민국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손을 잡고 함께 절대적 트러블 없이 그렇게 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